식품, 진품, 명품.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식품 진품 명품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너무 지치신 것 같아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이들 등원시키느라 힘들었다고. 정말 좋은 아빠입니다. 세상에. 아니 뭐 엄마가 이제 큰애를 데리고 병원에 아침에 갈 일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나머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다 데려다 줘야 되는데 한 2주 이제 집에서 그렇죠, 2주 쉬었지 만에.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집이 편한 거죠. 원래도 집이 편한 데다가 가기 싫어하는데 아니 이제 애가 갑자기 또 4명이 있으니 집이 어린이집이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가기 뭐 싫다 장난감 그랬구나. 뭐 친구 다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렇게 하니까 가기 싫었는데 이제 울며 불며 떼쓰는 걸 약간 이제 억지로 넣어놓고 또 울고불고 막 집에 간다는 걸 네. 아침에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어머님들이 아침마다 네. 이런 아이들이 이제 매번 데려다 주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루가 되게 우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우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아빠인 거예요. 저는 뭐 아침에 그런 일이 있어도 회사 오면 싹 잊어버리는데 굉장히 좋은 아빠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 좋은 아빠기 때문에 좋은 아빠가 골라주는 이 식품, 의약품 뉴스는 여러분 신뢰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들을 가지고 왔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 예. 선물 구매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요때가 지금 딱 선물 이제 미리 보내야 되니까 많이 이제 선택을 하실 텐데. 네. 거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나가서 선물 고르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근데 온라인으로 하자니 어른들은 또 익숙하지 않고 이걸 물건을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사실 뭐 매년마다 매 명절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데 이제 요런 성수기철을 딱 지키고 있다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어른들 좋아하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이쪽 분야에서 이제 박스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나주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박스는 나주배로 돼 있는데 이제 다른 산지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나주배라고 이렇게 해서 뭐 세상에. 판매하거나 사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추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잡기 굉장히 어렵고요. 뭐 이런 원산지 문제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사진이나 막 광고에는 배 사과가 막 엄청 커요. 예, 커서 막 이 정도면 우리 받으시는 분들도 되게 뭐 제사상에도 올릴 수도 있고 뭐 가족끼리 되게 좋은 배나 사과를 드시겠구나 했는데 막상 이제 받으신 분들이 사실 받으셔놓고 야 이거 배가 이상해 하고 얘기하기도 힘들지만 그럴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친한 가족 관계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좀 이제 얘기하다 보면 내가 보낸 배는 막 뭐 박스에 10개만 들어가서 굉장히 크다고 해서 엄마 되게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뭐 갑자기 뭐 야 너무 작고 막 어디 올리기도 어렵더라 막 이런 네. 이제 핀잔을 들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과대 광고 뭐 허위 표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산 후에 알게 되는. 그렇죠. 알게 되면 그럼 환불해 그거를 주나요? 이제 뭐 증명하면. 캡처를 해놓거나 해서 네. 이제 추석 지난 후에 네. 뭐 해당 판매 사이트 같은 데나 아니면 판매점에다가 뭐 연락을 해서 환불이나 교환을 받으셔야죠. 네. 아니 그리고 제가 또 걱정이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네. 이래서 농산물이 굉장히 그 예전과 다르게 작고 그렇죠. 좀 그럴 수가 상태가 안 있겠죠. 좋고 예,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는 옛날 사진을 올려놓고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물건은 그런 작은 사과나 상처받은 사과나 뭐 이런 것들이 갈까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네. 사실은 이제 매 상자에 들어가는 과일 같은 경우에 특히 농산물의 경우에는 사실 다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상자마다 사진을 찍어서 어차피 판매하는 사람도 올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우리가 법에서도 허용을 해주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뭐 그렇죠. 상자에 6개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막 10개, 12개 들어가는 굉장히 전혀 다른 이런 경우에는 뭐 명백한 과대 광고기 때문에 네. 뭐 심지어는 이제 고발 조치를 하면은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귀찮으시겠지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공익 신고자 뭐 이런 보호법도 더 강화되고 한다니까 네. 좀 더 신고하는 걸 결국 소비자들이 좀 더 활성화하고 또 적극적으로 할 때 맞아요. 이런
영업자들이 좀 계속 퇴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농수산물은 그렇게 하면 되고 우리 건강식품도 추석 때 선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갖고 알아야 되는 팁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받으시는 분이 이제 주로 가족이거나 하면 뭐 어디가 안 좋으시거나 뭐 평소에 이렇게 어느 건강이 안 좋으신지 이런 걸 미리 알면 좋고요. 이제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이제 좀 주목받고 있는 뭐 면역력 증가 이렇게 해서 특정 어떤 효능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이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시나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걸 보면 그 해당 제품 표시나 광고하는 면에 네. 이 제품은 어떤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원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하. 그래서 면역력 효과가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광고나 표시를 좀 보고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요새 제품 많지 않습니까?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도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마늘이라든가 양배추 타트체리 요새 나오는 ABC 주스 다 먹으면 몸에 좋을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보시고 구매를 하시되 다만 이제 이걸 먹으면 특정 질병의 치료가 됩니다. 네. 예방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만 피하시면 제가 볼 때는 바가지 안 쓰시고 정확하게 정보를 얻어서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식품의약품 고르는 방법 또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는 팁 알려드렸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고르시고 주는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전해볼게요.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주식시장이 들썩거렸어요. 그렇죠. 요새 저는 이제 주식을 안 하지만 보니까 네. 특히 바이오 그 회사들의 주가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 전 세계적인 승인이나 아니면 임상 중단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나라 한 회사도 맞아요. 옥스퍼드 대학이랑 공동으로 한 제약회사가 연구하는 게 갑자기 부작용 때문에 중단됐다 하다가 오늘 뉴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재개됐다 그래서 또 뉴스가 계속 시시각각 변하는데 진짜 멀미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이제 맞아요. 너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바뀌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았다가 기대가 컸다가 또 맞아요. 갑자기 실망하시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통상적인 절차는 사실은 수년이 걸리는 이 승인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 비상사태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기간을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임상 1단계, 2단계, 3단계, 3상까지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굉장히 단축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너무 일희일비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네. 걸 이제 좀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우리 식약처에서 김대윤 변호사도 일해보셨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이게 절대 일희일비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임상, 일상, 전임상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사람 대상으로 실험한다는 거죠? 일단은 임상이라는 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 네. 맞고요. 이제 전임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전에 임상하기 전에 보통 이제 그 쥐나 토끼 같은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독성이라든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먼저 이제 검사를 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 이제 효과가 있어야 사실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 보통 일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약효 효능 효과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는 거랍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상에서 통과가 됐다 그래서 이 약이 정말 예를 들어서 코로나 효과가 있다 이런 건 아닐 그러네요. 거고 그냥 건강한 사람을 상태로 일단은 부작용이 없는 거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2상부터 3상은 이제 그 환자의 수에 따라서 이거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그 임상 단계를 진행하면서 치료 효과를 보는 건데 통상적으로 3상의 경우에는 한 3, 4년 정도 네.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지금 같은 이제 긴급 상황인 경우에는 사실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고 2상, 3상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3상을 진행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금 아주 특별한 시기이긴 한데 통상적으로 이 임상을
통과해서 각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완전하게 또 약으로 우리가 치료 효과가 있는 약으로 구매할 때까지는 네.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확률도 뭐 굉장히 낮기 때문에 뉴스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다. 좀 네.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WHO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올해 말에 백신이 개발된다 해도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려면 2, 3년 후여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굉장히 쿨하게 말씀하셔서 귀를 의심했고 2, 3년을 이렇게 살라고 제가 이렇게 충격받았었던 그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치료제 개발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이걸 상용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그냥 백신이 뚝뚝 나와서 그냥 한 것 같은데 이때도 이랬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쉽게 그냥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우리가 건가요? 그 과정을 몰랐기 때문이지. 예, 특히 뭐 이런 그 바이러스 관련된 치료제나 또는 뭐 백신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지그시 기다려 주시고 너무 이렇게 또 주식 투자에 몰두하시면서 네. 무슨 뉴스 듣자마자 또 사시던지 하면 항상 이 끝물을 타시기 때문에 실패를 보실 확률이 높으시니까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주식 팁이었습니다. 여러분 테마주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바이오 테마주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어떤 뉴스 가져오셨어요? 요즘 사실은 이제 식품이 뭐 온라인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출산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들 중에 막 출산율이 뭐 굉장히 낮고 이제 1 이하로 간 거는 굉장히 예전인데 근데 재미있는 게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이유식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예전에는 엄마들이 집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먹였던 거를 아이들에게 이제 더 좋은 걸 먹이고 싶으니까 골고루 영양 성분이 잘 함유가 돼 있는 걸 찾게 되고요. 또 매번 똑같은 것만 먹이면 이제 아이들도 맞아요. 지릴 수 지겨워해요. 있으니까 골고루 먹이고 싶은데 이제 집에서 하기에는 막 식재료도 너무 많이 남게 되고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유식을 많이 이제 구매해서 드시거든요. 저도 애 넷을 키우면서 전부 다 이유식을 구매해서 먹였었는데요. 그래서 이유식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는데 사실 재밌는 게 이제 대기업이 주가 되는 시장이 아니라 이게 이제 중소기업들, 맞아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류가 돼서 움직이는 굉장히 좀 식품 이런 산업 중에서 특이한 특수하군요. 시장인. 근데 그게 이런 것 이제 같습니다. 저도 아이 둘 키우면서 이유식 제가 만들어도 먹여봤고 그렇죠. 사서도 먹여봤는데 이제 만들어 먹이는 걸 안 먹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래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고 저도 이유식 시장에서 사봤는데 왠지 대기업은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느낌이 들고 중소기업들은 수제로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엄마들이 이유식 시장은 오히려 대기업보다도 엄마의 마음으로 만드는 뭐 중소기업 이런 것들을 사는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그러니까요. 기대십니다. 예. 잘못됐는데 그럼요. 저는 그랬거든요. 이걸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겠지? 이러고 했었는데 지금 문제는 그런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좀 사고들이 좀 계속 일어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유식 사고는 사실 이제 제일 많이 이제 가보시는 게 이제 맘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 이유식 했는데 뭐 구매했는데 이물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은 뭐 수시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뭐 유리 조각, 뭐 닭죽 같은 데 이제 닭뼈가 나왔다든지 뭐 벌레 이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유식이에요? 예, 이유식이 되게 많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 이유식 업체에서 이제 세균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멸균 제품이라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멸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세균을 전부 다 없애고 포자까지 전부 다 없애서 아예 세균이 있어서는 안 되는 제품인데 네. 제조 공정의 문제인지 어떤 건지는 지금 이제 원인 조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세균 부적합 처분이 나와서 지금 이제 해당 업체 제품을 구매한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큰 회사예요? 아니면 아까 이게 말씀드린 일단은 중소기업? 요즘 뭐 이유식 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엄마들이 선호하고 좀 이렇게 고급 이렇게 짓는 회사 제품이라고 생각되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유식이 말씀하신 거와 좀 다르게 이제 어떤 원료를 더
좋은 원료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 그다음에 만드는 공정은 전부 다 공장에서 만드는 건데 물론 사람 손이 좀 많이 가기는 합니다. 식품의 특성상 많이 가긴 하고 다른 일반 식품보다 더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다른 식품보다는 아무래도 엄마들이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염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작은 어떤 이런 문제나 또는 뭐 이게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이들이 그렇죠. 먹으면 어른과는 달리 요번에 우리 그 안산 뭐 어린이집 식중독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들은 어른과 달리 굉장히 또 면역력도 낮고 그 문제가 된 그 식품을 섭취했을 때 질병으로 이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더더욱 엄마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예. 그리고 이유식은 이제 젖먹이 아기들이나 젖된 아이들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화 능력도 그렇고 뭐 이가 없는 아기들이 먹는 건데 이게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게 구매한 이유식이 반품이나 환불이 되느냐? 일단 뭐 이렇게 세균 부적합이나 이렇게 행정처분이 나온 경우에는 즉시 회수 조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뭐 바로 아마 환불이나 뭐 해당 업체들이 다 바로 해줄 거고요. 이제 뭐 특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본 경험상으로는 일반 식품에 대한 환불이나 이런 그 손해배상보다는 훨씬 더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에서는 좀 더 이 위자료? 흔히 말하는 네네네. 손해배상 액수가 좀 커요. 네, 그래서 이유식 업체들도 이제 이런 게 논란이 되면 본인들의 매출이나 본인들 이미지에 손해죠. 굉장히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소비자의 어떤 요청에 맞춰서 굉장히 뭐 환불이나 이런 교환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 아이들 물티슈 되게 유명했던 그 몽드든가요? 그 물티슈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한참 아이 키울 때 그 물티슈가 되게 비싸다고 했는데 그 대표가 이제 물의를 일으켜서 엄마들이 그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도 찝찝한 거예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죠. 이유식이나 아이들과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더 이미지 관리하는 데 애쓰셔야 되고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 정밀하고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추석 선물 구매 요령과 코로나 치료제 또 이유식 문제까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식품의약품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애들 오늘 데리러 또 변호사님이 가세요? 오늘은 이 방송 끝나고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집에 가셔서 아이들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답 청년 실업률이었습니다. 청년들을 향한 응원 많이 보내주셨네요. 3955님, 청년들이 설 수 있는 나라 만들어가요. 화이팅, 대한민국. 네, 화이팅입니다. 3193님, 청년 실업률 우선 코로나가 빨리 떠나가길 바랍니다. 힘냅시다. 4070님, 청년 실업 심각하네요. 청년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71세 남성 애청자입니다. 하셨어요. 7381님, 청년 실업률 저 처음 들어요 하시면서 딸 재우고 늦은 아점 먹으며 들어요. 이 땅에 취업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보아요 라고 따뜻한 응원 보내주셨고요. 7313님은 청년 실업률 저도 29세, 25세 아들, 딸 두고 있어요. 아들은 에어 부산 근무하다 재취업 고민하고 있고요. 딸은 4학년 졸업반인데 취준생이 둘이나. 남편은 명예퇴직하고 저도 구직하고 저도 구직 매일 찾고 있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부모님들의 마음도 우리 청년들의 마음만큼 무겁고 그 무거운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 청년들 마음은 더 무겁고 그렇게 됩니다. 9901님 우리 청년들 너무 힘들죠. 저도 두 아이들 키우는 부모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딱히 좋은 정책 낼 수 없지만 우리 청년들 힘내세요. 여러분들 뒤에서 부모님이 응원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고 기대해 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